자, 이제 여러분 문제에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71페이지, 자, 71페이지 25번. fx가 있는데 도함수를 다음 방법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자, 1번 도함수 정의로. 도함수 정의가 뭐야? 도함수 정의라는 건 미분을 통하여, 극한을 통하여 보이고, 도함수 정의라는 건 극한을 통해서 무슨 공식으로? h 공식으로 보이고, 거기 바로 이거 미분법 공식으로, 요거는 방금 배웠던 미분법 공식 배웠던 친구 그거 사용해놓고 그냥 미분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fx라는 친구가 우리가 5x 제곱 플러스 3x 이렇게 됐을 때 1번, 자, 극한으로 구하려고 하면 h 공식으로 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h분의, 무조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h분의. 위에만 그래서 h공식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위에 쪽에가 f 괄로 치고, 원래 여기가 a라는 지점에서의 미분값이었는데 도함수에서는 거기가 변수 x예요. 알겠지? 왜냐면 그 x 자리에 막 집어넣어 구하고 싶은 거지. 이해됐죠? 랜덤 x 지점에서의 미분값입니다. 그래서 x 플러스 h 이렇게 적어야 되고, 마이너스 f a가 아니라 뭐라고 적어야 돼요? x를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자, h 공식 머릿속에 있죠?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 그 a 대신에 xx 이렇게 받으시면 이게 뭐야? f 프라임 x. 이게 도함수. 자, 이렇게 됐고, 자, 그럼 리미트 h가 0을 할 때 h분의, 자, 무슨 꼴이죠? 이거? 분모의 0이니까 분꼴이어야 되는 거죠? 분꼴. 그래서 위에 있는 친구들은요, 이제 함수식에다 이거 다 대입합니다. x 플러스 h 다 대입하고, fx 빼고, h. 이게 걔는 거다. 그래서 저는 한 번만 다 보여드릴 거고, 다시는 안 할 거예요. 이거 왜 합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 저 x 자리에다가 x 플러스 h를 대입해 주는 게, 요게 이제 앞부분 fx 플러스 h, 거기다가 빼기 fx, 그러면 빼기를 분배해야 되겠죠? 마이너스를 분배해 줍니다. 나의 분배해서 이렇게 적었어요. 됐죠? 다 적었고요. 다 적은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무슨 꼴 극한을 풀고 있다고요? 은꼴 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은꼴 풀고 있는 거예요.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은꼴 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노가다로 다 전개를 때리긴 때릴 텐데, 결국 궁극적으로 이 전체식 안에는 누가 들어있게요? h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h가. 그래야지만 분모 h, 분자 h 날아가면서 더 이상 0으로 안 가고 수렴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일단 노가다를 좀 해야 됩니다. 전개를 해주시면 h가 0으로 갈 때, 자, h분의, 자, 이거 좀 뭐해? x제곱 플러스 2hx 플러스 h제곱 플러스 3x 3h 마이너스 5x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그럼 딱 봐도 여기에 있는 5x제곱 마이너스 5x제곱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3x, 여기 있는 마이너스 3x 사라지겠죠? 그럼 남는 친구가 이렇게 얘네들만 남습니다. 자, 고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h를 묶어야 돼. h를 묶어야 분꼴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h, 여기서 h, 여기서 h 데리고 오면 남는 게 이렇게 해갖고 10x 플러스 5h 맞죠? 그 다음 플러스 3, h로 묶는 거 이렇게 묶으시면 됩니다. 묶었죠? 자, 음꼴을 벗어나겠죠? 이렇게 약분. 그 다음에 극한이니까 뭐하죠? 대입하겠죠? 대입해주면 이제 남는 친구가 10x 플러스 3이라는 도함수가 나온다. 그 얘기고요. 자, 바로 이거 미분법으로 해볼게요. 5x 제곱 플러스 3x를 미분해 봅시다. 자, 이런 친구를 미분해 봅시다. 자,
미분하면 각 칸을 미분할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지수는 앞으로 내려오고 차수 낮아지겠죠? 그래서 앞으로 내려오면 10x 1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플러스 1차 항은 개수만 남는다고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1차 항은 개수만 남아요. 아니 이거를 1이 내려오고 이거 차수가 낮아져서 x의 0제곱이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항 상수항은 그냥 기억하셔야 돼요. 빠르게 끝나야 돼요. 자, 1차 항은 미분하면 개수만 남습니다. 상수항은 미분하면 사라집니다. 됐죠? 그걸 통해서 미분. 우리가 정의로 H공식으로 다 보여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간단한 미분을 이 정의를 통해서 도함수를 구하려고 하면 보세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게 여러분들 뉴턴하고 이 라이프니츠라는 분이 이 미분법을 발전시킨 엄청난 기여를 하신 부분이에요. 이걸 다 극한으로 풀어봐. 이거 미분 하나, 접선 기울기 하나 구하는데 뭐 한 세월 걸립니다. 이게 함수가 이렇게 다함수여도 이런데 더 복잡한 함수는 어떻게 합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게 25번 문제 풀이에요. 여러분들 풀이집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촬영이 필요 없지 않다. 사진 찍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지우겠습니다. 바로 지우고 그 다음에 27번. 자, 27번 문제 보시면 다음 함수 미분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27. 즉, 도함수 구하세요 보이고요. 자, 1번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맞죠? 자, 2번은 내가 직접 전개해서 하던가 아니면 무슨 미분법 써야 되죠? 고백 미분법 익숙해지셔야 돼요. 고백 미분법. 자, 3번은 전개하던가 무슨 미분법? 고백 미분법. 자, 4번은 뭐? 합성함수 미분법.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7번에 자, 2번 사실 제가 해드릴 필요가 있나 싶기는 한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은 보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 해드릴게요. 자, 원래 함수가 이건데요. 제가 도함수 y 프라임 이거 구하라고 했어요. 자, 고백 미분법은요 꼭 쓰세요. 이거 암산하는 친구 있거든요. 나보다 수학 잘하면 암산하세요. 그치? 나를 능가할 수 있을 때 암산하시는 거예요. 고백 미분법은 뭐다? 써서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 항상 얘기하거든. 근데 나를 막 능가하고 쓴다 봐. 그러곤 틀리고 와. 능가하려면 틀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써. 제발 부탁이야. 그래서 앞에 앞미분 그 다음에 뒷미분 얘네들이 암산이 안 돼서 선생님이 암산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암산하고 계산하면서 너무 많은 애들이 틀려갖고 그냥 써. 한번 써. 한번 쓰면 안 틀리거든요. 자, 이거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해. 자, 앞미분 해주면 앞미분 너 미분 할까? 이거 미분해보자. 앞으로 내려오고 차수 낮아지고 상수항 날아가고 거기에 2x 마이너스 이렇게. 그 다음 여기 해볼게요. 여기. 자, 요 파트 미분하고 곱해주시면 되는데 상수항 날아가고 1차항은 개수만 남고 그래서 2라는 친구만 이 친구에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개를 해주면 이렇게 하면 12x제곱 6x제곱 그러면 얼마? 18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 번만 위에 쪽 이렇게 두 줄 써주셔야 돼요. 두 줄 쓰면 안 틀려요. 안 틀리는 게 중요합니다. 자, 도함수 하나 구했고요. 그 다음, 자, 발로 3번. 발로 3번은 3개짜리인데 뭐 한다? 공평하게 한 번씩 미분해주는 거. 엄청 길어요. 엄청 길지만 여러분들 하실 수 있다. y는 x 플러스 1 3x 플러스
이 친구를 이제 미분하겠습니다. 이 친구를 뭐 하겠다? 미분할게요. 도함수를 구해보겠습니다. 도함수. 자, 준비. 도함수를 구할 거예요. 자, 보시면 이 친구들이 이렇게 1차 시기를 미분하는 거예요. 몇 차씩 미분? 1차씩. 요건 2차, 1차잖아요. 2차, 1차라고 사실은 제가 꼭 쓰세요라고 한 거고요. 주로 이렇게 3개짜리는 절대로 차수를 더 높게 안 주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1차식 미분은 한번 암산해 볼게요. 아니 너는 하다가 틀릴 수 있어요. 틀리면 쓰면 돼요. 알지? 이제 선생님 한번 암산해 볼게요. 암산하러 가겠습니다. 자, 안 미분할 거예요. 얼마죠? 1이에요, 1. 그래서 2x 플러스 1, 3x 플러스 1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가운데 미분할게요. 얼마죠? 2에 x 플러스 1, 3x 플러스 1. 못 쫓아오는 친구 있어요? 상수항 사라지고 얘는 그냥 개수예요. 1차식이면 1차 개수만 남아요. 저렇게 1차식이면 미분하면 뭐라고요? 1차 개수만 남아요. 자, 선생님이 6x 플러스 32만 6,782. 자, 미분하래요. 얼마일까요? 6이에요, 그냥. 뭔 지랄을 해도 6이야, 쟤는. 알아듣겠지? 그런 거예요. 자, 쫓아올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 뒤에 거 미분이에요. 그럼 얼마요? 3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3이에요. x 플러스 1, 2x 플러스 1. 이렇게 됐어요. 자, 요거 다 전개해갖고 적으시면 됩니다. 자, 전개하는 노가다는 선생님 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4번. 무슨 함수 미분? 4번이 무슨 함수 미분? 합성함수 미분. 얘들아, 입에다 꼭 붙여야 되는 거를. 그래서 y는 우리가 x제곱 플러스 1에 10제곱이라고 되는데 이 친구 도함수 구해보겠습니다. 도함수 구하세요. 그러면 뭐? 건미분. 건미분 앞으로 내려오고 차수 하나 낮아지고. 선생님은 여기를 나중에 채우라고 해요. 괜히 채우면서 하면 어려워 보이거든? 하나도 안 어려운 거야. 건미분. 그 다음에 뭐 할 거? 속미분. 자, 요 속 안에 거 미분할 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상수항은 날아가고 2x 이렇게 될 거야. 그치? 요거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여기만 이렇게 채우는 거야. 여기를 이렇게 채워놔주면 되는 거야. 어려워? 안 어렵지. 요거 채워주면 돼. 자, 채워주고 그 다음에 요 친구랑 요거 이거 정리는 이렇게 곱해갖고 정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냅두는 경우도 있고. 자, 정리해주면 20x에 발로 치고 완전 제곱이죠. 9제곱이죠. 저 9제곱을 정리하라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27번 문제 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선생님 이거 뭐 필기 굳이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이거 사진 찍지 않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건 그냥 계산이에요. 그냥 기본 계산. 집에 가서 열심히 연습해야 되는 기본 계산.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 기본 계산들은 반드시 수력 충전 또는 어떤 문제집이라도 좋아요. 교과서라든가 우리 문제집의 유제라든가 무슨 문제든 여러분들이 뭐예요? 계속 풀어서 빠르고 정확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번 문제. 29번 문제 풀어갈게요. 어제 배운 거랑 오늘 배운 게 합쳐진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fx가 x 세제곱에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1. 자, fx 주어졌는데 자, 구하려는 친구는 리미트 h가 영어로 할 때 h분의 f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1 마이너스 h. 무슨 공식 변형? H 공식 변형이라는 문제예요. 맞죠? H 공식 변형은 개꿀이죠. 너무 쉽죠. 어떻게 하면 된다? H 앞에 붙어 있는 개수 끼리 계산하고 그 다음에 프라임 적으시면 돼요. 이 지점이 바로 여러분들 미분값 구하고 싶은 지점이죠. 됐어요? 그래서 개수 얼마야? 1 빼기 1 그럼 얼마야? 2 F 프라임 1 값은 여기 문제.
그 어제 거 모르시면 이거 다 계산하셔야 되거든요. 에이구. 망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그렇게 안 푸는 거예요. 그죠?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계산해야 되나요? 따라서 이제 우리는 얘를 미분을 해서 f'x를 구합니다. 자, 구해봅시다. 뭐야? 앞으로 내려오고 차수 낮추고, 앞으로 내려오고 차수 낮추고, 상수항은 사라지고, 그렇게 되죠. 미분이 이렇게 후다다. 한 다음에 x자리에다 누구 대? 1대2. 그러면 3 빼기 4. 그러면 답은 마이너스 2.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H 공식 변형이라고 어제 배우신 내용 아셔야 돼요. 그러면 H 공식만 나올까요? X 공식도 나오고 H 공식도 나오고 여러 공식들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제 배우신 변형하는 친구들 빨리빨리 익숙하게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1번 풀어보겠습니다. 31번. 자, 함수의 fx가 있어요. fx가 있는데 이 fx가 자, x 4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친구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a, b를 구해라. a, b 값은 자,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데 자, 리미트 x가 2가 그때 x-2분의 fx-f입니다. 이 친구가 14야. 이게 뭐지? 이게 뭐야? 그럼 2에서의 미분값이죠? 2에서의 미분값이기 때문에 f' 뭐라고 적으면요? f'2가 14. 이거를 해석해서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 자, 옆에 있는 친구는 뭐죠? 리미트 x가 몇으로 갈 때? 1로 갈 때 자,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 마이너스 f 요게 마이너스 2랍니다. 요건 뭐지? 이 상태 그대로는 안 되고 x공식 변형이었죠. 자, x공식 변형은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변형해서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친구 온볼인데 인수분해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x-1 이라고 적고 fx-f1 이렇게 적고 요 뒤에는 x 플러스 1 이렇게 달려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리미트 적용받은 게 누구? f'이에요. 그 다음에 요 리미트 요게도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f'1 계산한 게 얼마다? 마이너스 2 이렇게 지금 준 거죠. 자, 여기까지 잘 풀쳐보셨고 따라서 f'1 값은 요 2분의 1 이항시켜주시면 얼마다?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준 거예요. 결국 f'1과 f'2 몇 개 준 거예요? 여러분? 2개 준 거죠. 2개 줘놓고 a 값, b 값 구하세요 라고 됩니다. 어렵지 않네. 그래서 당연히 이 친구를 뭐예요? 미분하고 나서 대입 2번 하시면 ab 나옵니다. 자, 미분해 줍니다. f'x는 자, 차수 앞으로 내려오고 차수 낮추고 앞으로 내려오고 차수 낮추고 1차는 개수다. 알겠죠? 계속 선생님이 말하는 것처럼 머릿속으로 되뇌어서 하시면 앞으로 내려오고 차수 낮추고 앞으로 내려오고 차수 낮추고 1차는 개수고 상수항은 사라진다.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복을 해주시면 여기까지 내려왔고요. 그러면 2 대입해갖고 요거 14입니다랑 1 대입해서 마이너스 3입니다 하면 AB에 관한 연립 방정식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연립해 주시면 A값, B값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극한으로 표현된 조건들을요 여러분들이 해석만 해주시면 되는 친구예요. 이 사진 찍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33번 33번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도 자꾸 까먹고 그러기는 하는데 여러분 집에요 좀 뭐 여유가 되시면 비타민 꼭 사서 드세요. 종합 비타민 사서 드세요. 자, 일단 드셔야 되는 이유는요. 피부에 좋아요. 뭐라고요? 뭐에 좋다고요? 피부에 좋아요. 여러분 뭐 공부 못해도 피부는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얼굴로라도 먹고 살아야 될 거냐? 그치? 그러니까 일단 비타민을 먹어. 오케이? 피부에 좋대. 노화 방지 차원에서 먹는 거야. 오래 살아야지. 그래서 먹는 거야. 근데 그 비타민을 자꾸 드셔야 일단 감기가 안 와요. 학생 입장에서는 감기가 안 와요. 그 다음에 뭐 원래부터 타고난 체력이 엉망인 친구들은 어쩔 수 없지만 체력이 좀 덜 떨어진다. 비타민 꼭 드셔야 돼요. 지금부터 드셔야 고3 때 괜찮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이 드세요. 자, 일단 피부 좋아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괜찮습니까 여러분? 네 얼굴에 피부까지 나빠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갑니다. 33번. 33번.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인데 x의 실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 자, 요거 값 구해주세요 라고 되는데요. 이거 뭐 구하면 되지. 보니까 음꼴이네. 얘들아 무슨 꼴이네? 음꼴이야. 그러면 이 위에 x 마이너스 1이 들어있겠네. 그치? 조림채법 하면 되겠네. 쉽지 않네. 여기까지 하셔야 조림채법. 쉽지 않네.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뭐야? 미쳤나 저 새끼가? 손 왔나봐요.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하라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너무 길잖아. 조림채법 하는 게. 그치?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음꼴. 음꼴의 극한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로피탈 정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누가 있다고요? 로피탈 정리. 자, 로피탈 정리가 뭔데요? 이거 로피탈 수학자 이름이 아니에요. 지금 가문의 이름, 가문의 이름. 여러분들이 이 가문에서 태어나셨으면요, 여러분들은요 자살하지 않았을까? 수학을 하는 가문. 저기가 엄청 무서워. 집안 대대로 수학만 해. 가문이 수학만 해요. 무시무시한 가문. 그래서 막 세미나를 열어. 가문. 할아버지, 삼촌, 작은아버지 다 모여갖고 뭐예요? 수학자들은 20명, 30명. 그 20명, 30명인 가족의 그 밑에 제자들까지 다 모여갖고 몇백 명이서 수학 세미나를 해요. 이런 가문이에요. 로피탈이라는 가문이 있어요. 자, 근데 이 가문에서 발견한 정리예요. 이제 그 세미나 와중에 미분과 관련해서 너무 발견을 하신 거예요. 자, 뭘 발견하셨냐면, 자, 음꼴의 극한의 경우, 자, 이게 음꼴의 극한이잖아요. 이 극한값은 미분한 친구의 극한값과 일치한다. 요거 발견합니다. 이걸 로피탈 정리로 쉽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음꼴의 극한은 미분한 뒤에 음꼴 푼 극한값이랑 어떻다? 같다. 자, x가 0으로 갈 때 fx분의 gx라는 녀석의 극한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여기서처럼 차수가 너무 높을 때 우리는 미분을 하면 차수가 어떻게 되지? 하나 낮아졌잖아. 차수를 내릴 수 있고 차수를 낮추고 싶어. 그래서 미분을 하는 거야. 누구를? 이 상태 그대로 극한은 냅두고 분자 분모를 미분해.
하지만 극한값이나 원래 함수의 극한값이나 어떻다? 같다. 이게 무슨 정리? 로피탈 정리, 로피탈 정리라는 친구. 로피탈 정리. 자, 여러분들 거기 참고 보세요. 참고. 교육과정 밖의 내용이긴 하지만 음꼴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값 계산에서 우리는 로피탈 정리라는 걸 이용하는 것이 편하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극한에도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 로피탈은 음꼴에서 사용하는 게 훨씬 출제가 많이 됩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에서는 지금 출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꼴 극한에서만. 자, 기억해 주시고 로피탈 정리를 이용해서 풀어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거기 있는 분모랑 분자를 미분을 때리면 미분을 때렸더니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우리가 음꼴을 풀 때 인수분해하는 이유가 0으로 가는 요 인수를 약분하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미분을 해버리면 분모가 0으로 안 가요. 분모 0으로 가는 일이 해결이 돼버려요. 미분하는 순간. 인수분해 안 해도 뭐라고요? 해결이 돼요. 자, 해볼게요. 미분을 해봐요. 이 친구 미분해보세요. 그러면 얼마죠? 1입니다. 1. 그렇죠? 1차항 개수 남겠죠? 상수항 사라지겠죠? 어머! 미분을 하니까 분모 0으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하면서 음꼴을 바로 벗어나는 거예요. 뭘 했더니? 미분을 때렸더니 음꼴을 바로 벗어나더라. 이게 로피탈이에요.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보다 무슨 꼴에서 더 많이 사용해요? 음꼴에서 훨씬 더 활용도가 높아요. 자, 위에 거 미분할게요. 위에 거 미분하면 앞으로 내려오고 사수 낮아지고 1차항은 개수만 남고 상수항은 사라지겠죠. 어차피 0으로 안 가기 때문에 그냥 대입한 게 극한값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은 얼마나 돼요? 13? 이게 답이 됩니다. 자, 이게 로피탈 정리. 자, 사진 찍어주시고. 자, 굉장히 중요한 정리입니다. 자, 무슨 꼴에서 사용한다? 음꼴에서 사용한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도 사용할 수 있다 정도는 조금 기억은 해도 돼. 무한대분의 무한대에서의 사용은 언제쯤 나올 거냐? 미적분 2 정도 가야 나오지 않을까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문제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함수의 입장에서는.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제 74페이지 도함수 응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도함수 응용이라고 적혀는 있지만 앞쪽에서부터 지금 배운 것까지 다 적당히 섞어놓은 친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수의 극한에서부터 지금 여기 미분법 초반까지 적당히 섞어놓은 그런 문제들 도함수 응용 꼭 출제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마 도함수 응용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그 뒤에 있는 친구는 나가지 않을게요. 그래서 집에 가서 내일까지죠. 내일 바로 수업이에요, 여러분. 계속 저를 보시는 거예요. 너무 좋죠? 자,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다 하고 오셔야 돼요. 오늘 집에 가서 열심히 푸셔서 미분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와. 시간이 얼마 없어. 미분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와야 내일 거 설명을 들을 거 아니야? 미분을 못하면 설명을 못 들어. 알았지? 자, 그래서 74페이지. 자, 도함수 응용 35번입니다. 35번. 자, f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자, 그렇죠. x가 1보다 커가 나왔다. 그 다음에 2x제곱 플러스 1 x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x는 1에서 주어진 fx라는 친구가 x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이런 조건을 줄 테니 상수 a가 요거 구해주세요.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저기 정의역을 보시면 정의역 선생님이 계단인지 오리알인지 구분하는 거 정의역으로 구분하시면 된다고 했죠? 자, 이 친구는 뭘까요? 계단이죠. 그렇죠? 구분하는 걸 연습해서 오시고, 자, 이거 계단입니다. 자, 계단인데요, 보세요. 지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 보시면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은 저 3차 함수를 그리고 1보다 작은 쪽은 2차 함수를 그리고 어찌됐건 보시면 1보다 작은 쪽, 자, 요거 다항 함수입니다. 이거. 그럼 1보다 작은 거에서 전체 다 연속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다항 함수는 무조건 미분이 가능한 함수예요. 자, 위에 1보다 크거나 같다 쪽에서 지금 3차 함수입니다. 그럼 역시 다항 함수라는 얘기예요. 그럼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전부 다 연속이기도 하고 미분도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보세요. 어느 지점만 x가 1인 지점만 지금 보면 두 개의 함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지점만 연속인지 확인해줘야 되고 미분이 되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죠. 알아들으셨나요? 이게 연속보잖아요. 그래서 문제에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죠. 1에서 뭐가 가능하다? 미분이 가능하다. 1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건 두 함수를 통해서 연속이면서 뭐다?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 조건이 두 개여야죠. 왜냐하면요, 구해야 될 게 몇 개라서? 두 개라서. A, B 두 개잖아요. 구해야 될 게 두 개. 그래서 1에서 미분 가능합니다라는 얘기는 요 경계 지점. 1보다 큰 쪽은 3차 함수를,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쪽은 2차 함수를. 그럼 저 친구들이 어딘가는 2차 함수고 어딘가는 3차 함수거든. 근데 걔네들이 1에서 뭐예요? 이어져 있어야 돼. 이어져 있어야 되고 미분이 가능하려고 그러면 뾰족하면 돼야 안 돼. 뾰족하면 안 돼. 부드럽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뾰족하면 그 미분이 안 된다고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부드럽게 연결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 뜻을 갖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건 x는 1에서 연속입니다. 라는 얘기와 x는 1에서 미분값이 존재합니다. 그 얘기죠. 그렇죠? 자, 미분값 존재라는 건 선생님이 어제 설명했죠? 좌미분, 우미분이 같다. 자, 이게 좌, 왼쪽 함수고요. 이게 오른쪽 함수거든요. 근데 이걸 극한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뭘 배웠을까? 미분을 배웠으니까 왼쪽 미분하고 오른쪽 미분하고 1을 대입했을 때가 바로 좌미분값, 우미분값이야. 이제는 그냥 도함수 구해갖고 이거를 리미트로 푸는 게 아니야. 요 밑에 친구를 뭐로 푸는 게 아니야? 리미트로 푸는 게 아니야. 그냥 도함수 구하고 누구 대입하면 되는 거야? 1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표현은 없지만 굳이 설명하면 좌함수 미분 후 x는 1 대입해주면 이게 좌미분이 함수 미분 후 이런 말 없다고. 알지? 무함수 미분 후 이거 우리 기함수 무함수 할 때 그거랑 헷갈리잖아. 그래서 이런 말은 없어. 오른쪽 함수 미분 후 x는 1을 대입해주면 무슨 미분이야? 우미분이라고. 이 두 개의 값이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1에서 미분이 되는 거야. understand? 그렇죠? 자,
자, 얘네들이 같다였는데 계속 들으셔야 돼요. 아직 안 끝났죠? 자,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항함수예요. 지금 이 오른쪽 함수를 보시면 무슨 함수예요? 다항함수예요. 다항함수는 원래 연속함수예요. 다항함수는 뭐라고요? 연속함수예요. 원래 모든 x에 대해서 연속함수예요. 따라서 연속함수이므로 무슨 값과 무슨 값이 같을 수밖에 없죠? 극한값이 함수값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저 친구 리미트로 오른쪽 극한, 왼쪽 극한 함수값 뭐 찾고 이짓 안 한다고요. 왜? 왜? 왜를 적었잖아요, 여기. 왜? 다함수라니까. 원래부터 그냥 같은 거, 애가. 그래서 우리는 왼쪽 함수, 좌함수의 x는 1, a. 한 게 바로 함수값이죠. 근데 함수값이 이퀄 뭐라고? 이 연속함수에서 극한값이에요. 그래서 극한값을 해볼 필요가 없어. 그래서 좌함수의 1 대입한 값이랑 함수값이랑 우함수 1 대입한 함수값이 어떻다? 같다라고 놓으시면 두 번째 식이에요. 오케이. 자, 따라서 우리는요, 여기다가 누구 대입해요? 1 대입합니다. 이게 연속을 풀고 있는 거예요. 1 대입. 1 대입하면 1, A, B, 여기도 1 대입, 3. 이게 연속을 푼 거예요. 1에서 연속이니까 이걸 풀어버립니다. 언더스탠 해버려? 이거 어디 놓친 친구 없죠? 그 다음 두 번째 좌미분 우미분 하면 봐. 요거 미분하면 뭐죠? 4x. 자, 미분 도함수거든요. 좌미분 도함수. 너무 길다. 그냥 좌미분 할게요. 그러면 그때 도함수가 4x입니다. 맞죠? 거기다 누구 대입할 거? 1 대입할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4가 나와요. 자, 우미분 할게요. 우미분 도함수는 어떻게 되죠?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입니다. 알겠죠? 저기다 몇 대입할 거? 1 대입할 거. 그러면 3 더하기 2a 더하기 b. 여기 1 대입했으니까 값이에요. 요 두 개의 값이 어떻다고요?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 플러스 2a 플러스 b가 4. 요게 바로 두 번째 녀석. 뭐가 같다? 미분값이 같다. 자, 그래서 요렇게 식 하나하고 뭐 연립해서 a, b 값을 구해준다. 요게 35번 문제 풀이입니다. 35번 문제. 자, 여러분들 거기 책 좀 보세요. 74페이지. 자, 보시면 와우! 그쵸? 풀이가 극한으로 풀어져. 이거 잘못된 풀이에요. 이렇게 안 풉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 참고라고 적혀있는 풀이가 정상풀이에요. 이게 참고에 적혀있는 풀이가 정상풀이에요. 자, 참고 한번 읽어볼게요. 다항함수 gx, hx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함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고요? 다항함수가 아니면 이렇게 안 돼. 다항함수니까 원래 연속이기 때문에 극한값이나 함수값이나 일치하니까 우리가 x는 1에서 연속입니다를 그냥 1들을 대입한 왼쪽 함수에 1 대입한 거랑 오른쪽 함수에 1 대입한 값이 같습니다 해갖고 풀어버린 거야. 그래서 리미트가 필요 없는 거지.
understand? 오케이. 자, 그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다음 수 gx의 hx이므로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뜻은 자, 첫 번째 i가요. a에서 함수값이 같다라고 읽으면 되겠죠? a에서 연속을 함수값이 같다. 요거로 푼 거예요. ga는 ha. 자, 요거 적으세요. 함수값이 같다. i 옆쪽에다 적으세요. i 옆에다가 함수값이 같다. 적으셨죠? 그 다음에 i 두 개짜리 옆에다가는 미분값이 같다. 이렇게 적으세요. 그래서 이 35번 문제의 풀이는요. 자, 35번 문제의 풀이는요. 해보세요. 35번 문제의 풀이는요. 자, 두 다항함수 스타일의 어떤 함수가 특정 값에서 미분 가능합니다라고 주어지면 그때 미정 계수는 함수값 같다, 미분값 같다로 풉니다. 함수값 같다, 미분값 같다. 이렇게 해서 12개를 유도해서 풉니다. IAS 너무 자주 나와갖고 IAS 세트인 거야. 이게 공식인 거야. 우리가 방정식에 해가 주어지면 뭐한다? 대입한다. 이거랑 똑같은 느낌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계단 모양인데 경계에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주어지면, 자, 미분이 가능합니다. 경계에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주어지면 뭐 하면 된다고요? 경계에서 함수값 같다, 미분값 같다. 요거 풀면 된다고. 함수값 같다, 미분값 같다. 그래서 중간 과정, 중간에 이 설명 과정을 싹 생략하고 함수값 같다, 미분값 같다. 이렇게 해서 풀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죠? 사전이에요. 모의고사 사전이에요. 이 문제가.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4점짜리 문항이니까요. 사진 찍으시고. 안 어려워, 안 어려워.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잘 이해하고 넘어온 애들은 이런 그냥 공짜인 거예요, 공짜. 근데 이유를 알고 있어요, 공짜인 거. 이게 함수값 같다, 미분값 같다를 그냥 외우기만 하는 친구들은 이게 왜 같아져? 여기서부터 뇌가 막 복잡해지거든. 자기가 이제 고민하게 된다. 이게 왜 같은데? 고민하게 돼. 알겠지? 그게 앞쪽을 몰라서 고민하는 거야. 그런 고민을 뭐라고 해요? 그런 고민을 뭐라고 해요? 무식이라고 하죠. 무식. 무식해서 고민하는 거야. 무식해서. 무식. 알았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 알겠지? 무식한 게 고민하는 거. 그래서 앞쪽이 중요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선생님이 꼭 기억해야 돼. 알았어? 자, 뭘 기억해야 돼? 다항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연속을 보장받고 때문에 극한값 이꼴 함수값이랑 함수값으로 그냥 풀어도 되더라. 무슨 함수이기 때문에?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7번 문제. 시간이 별로 없어요. 자, 사실은 그리고 37번보다 35번이 훨씬 더 중요해요. 자, 37번. 37번. 어디서 많이 보던 놈인데? 봐봐. 문제 읽어볼게. 다항식 x 5제곱 더하기 x 3제곱 더하기 x를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해주세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어디서 봤지? 그쵸, 고등학교 1학년 때 보셨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재수가 완전 제곱식인 나눗셈이었죠. 재수가 완전 제곱식인 나눗셈은 원래 구하려는 나머지에 있는 미정계수의 개수보다 조건이요 부족해요. 미정계수의 개수보다 미정계수가 3개인데 조건은 2개밖에 없어요. 이 완전 제곱식의 경우.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등식 풀이를 쓰셔야 돼요. 항등식 풀이를 쓰셔야 되는데 새로운 항등식을 유도하셔야 돼요. 즉 원래 항등식 뭐죠? 나눗셈 항등식이 뭐였죠? 피제수는 제수 곱하기 뭐 플러스 나머지 요거였죠. 요 식 하나 갖고는 식이 하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항등식을 유도해서 숨겨진 식 하나를 구하셔야 돼요. 알겠죠? 근데 그 새로운 항등식 유도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중1 때, 고1 때 가르쳐 드릴 때는 그런 새로운 항등식 유도하지 말고 뭐 해버리면 된다? 직접 나눗셈 해버리면 된다 라고 가르쳐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정상적인 모범 답안에는, 즉 교재에는 새로운 항등식을 유도하는 방식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방금 뭐를 배웠느냐? 미분을 배웠어요. 미분이 뭐 하는 거냐면 원래 성립하던 등식을 차수를 딱 낮춰갖고 한 번 더 성립하는 새로운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뭐 할 수 있죠? 원래 함수가 있었는데 미분을 때려서 성립하는 새로운 도함수를 한번 만들 수 있었잖아요. 결국 여러분들이 한 등식을 세우고 그 한 등식을 미분을 때리면 차수가 하나 낮아진 새로운 한 등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고1 때 가르쳐 줄 때 거기에 여러분들 고1 교재에 보시면 적혀 있어요. 자, 직접 나눗셈 한다. 책처럼 새로운 한 등식을 변형해서 만든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가면 미분으로 이걸 더 쉽게 푼다. 이렇게 해서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고 선생님 고1 애들한테 설명을 해드려요. 자, 그 친구가 나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는 됐어요. 선생님 이해는 되죠? 선생님 말했으니까 오케이 미분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어머? 근데 제가 이 문제 자체를 까먹은 거예요. 너 이거 문제 자체를 까먹으면 선생님 미분을 가르쳐줘도 의미가 없겠죠? 왜 이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 한번 그 고1 거에서 한번 찾아갖고 아니면 AI랑 대화 좀 나누고 오세요. 알겠죠? AI한테 이거 보여주시고 야 내가 고1 때 이거 어디서 배웠거든? 까먹었어. 좀 수학을 못하는 학생을 기준으로 쉽게 설명해 줘봐. 맞으면 내가 중학교 한 3학년이라고 생각하고 쉽게 설명해 줘봐. 이렇게 적으세요. 고1 1이라고 생각하고 오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해요? 고1이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요거 설명 듣고 오시면 선생님 미분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면 안 되죠?